업종 공략 업앤다운. 자, 목요일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,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 찍은 상승 기대 섹터 게임주군요. 자, K게임 재평가 시기라고 한 줄 코멘트 해주셨습니다. 자, 게임주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을 시점이 됐군요. 네, 많이 올랐죠.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최근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우선 글로벌 경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이게 어떤 코로나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 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과 예년과 비교했을 때 풍부한 어떤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풍부하게 나오는 게 이 게임 업종들의 올해 특징이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게임 업종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고 하지만 작년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. 신규 게임도 많이 없었고 어떤 그 WHO에서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면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도 좋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우리나라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어떤 다운순위나 그리고 개발 지식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현재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. 한마디로 경쟁력보다는 잠재력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규 게임도 출시하지만 우선 콘솔이라고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게임기에 대한 출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 전체적인 증가가 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, 최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게임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로 이 게임이 다른 쪽으로의 진화 부분 같은 경우도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또 내년이 더 전망이 밝은 건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이제 리니지 2M이나 여러 카트라이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하반기 때 기대되는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은 좀 슬림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역시 대장주죠. 지금 NC소프트는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. 우선 3월 달에 역시 NC소프트도 코로나에 의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5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95만 원대까지 9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갔던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우선 지난주에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. NC소프트의 조정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신고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역시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리니지 M2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 때에 대한 가장 큰 어떤 탑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컴투스,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컴투스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역시 서머너즈워가 4월과 5월 달에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한 부분이고, 역시 야구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게임이 항상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후로 해서 이 컴투스의 실적을 좋게 만들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동안의 게임주의 상승세를 단순히 코로나 수혜라고만 볼 수는 없다. 그동안 사업적으로 잘 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주셨고, 또 앞으로도 잠재력이 충분하다,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
자, 그러면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, 이성훈 과장께서 피해야 할 섹터로 꼽아주신 업종은 광고 업종이군요. 네,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다는 그런 코멘트를 붙여주셨습니다. 자,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역시 광고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타격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죠. 아마 좀 2분기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때도 전년 그 1분기 때도 마이너스 6.9%인데 2분기 때 마이너스 22.8%까지 지금 추정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약간 2분기 때가 바닥이지 않나. 왜냐하면 3분기 때는 뭐 마이너스 2.9, 그리고 4분기 때는 오히려 플러스 5.3%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예상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도 끝났잖아요. 2분기도 끝나고 3분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광고 업종에 대한 이 어떤 좀 우려감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뭐 코로나19 영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.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광고에 대한 집행 부분이 크게 좀 다운됐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광고 업체들한테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광고 업종에서 전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BTL이라고 해서 어떤 뭐 텔레마켓이나 이 전단지나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뭐 ABL처럼 이 TV나 이쪽에서의 광고는 전체적으로 부진하지만 이 디지털 광고라고 해서 뭐 인터넷이나 뭐 SNS 이런 광고 쪽은 예전보다 오히려 코로나19 수혜주로 좀 수혜가 되면서 오히려 이쪽은 더 늘어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한마디로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환경도 이제 광고 업종에 대한 패턴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광고 업종 안에서 이 디지털 쪽에서의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안에서도 뭐 광고 업종이라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생각하실 텐데 이 디지털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에코 마케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 업체들 2분기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%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인 상황입니다.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. 다만 이제 2분기가 좀 바닥이 될 수 있다.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고 4분기에는 조심스럽게 현재 영업이익 플러스가 좀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성훈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뭡니까?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삼성전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. 이제 다음 주 7일에서 8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. 네.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이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진 상태에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더 이제 특이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폭이 커졌어요. 뭐 진짜 최대 뭐 7조 5천억까지 얘기하지만 시야로 봤을 때는 6조 초반대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기 실적에 대한 극과 극의 그런 실적에 나오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이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을 지금 단면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 이제 중간치를 본다고 한다면 6조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가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약간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가격 폭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삼성전자 실적을 만회하면서 좀 나올 가능성 이런 6조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이 실적 나온 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이 디스플레이나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을 견인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3, 4분기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가가
거의 뭐 정체가 돼 있었잖아요. 뭐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요. 지금 어제 52,600원으로 지금 끝났는데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뭐 목표가는 58,000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 가격에서의 어떤 그 매수 저평가 구간이 되고 다음 주 됐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릴레이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좀 계속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실적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기대감이 큰 게임주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. 상황이 좋지 않은 광고 관련주는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우리 증시 대표주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.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.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